동시에만 따자하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EBS 랑에서 13년째 강의를 하고 있고 현재 이열산 중국문화원에서 HSK 대표 강사를 맡고 있는 강승환 선생이라고 합니다. 我趁着这个机会跟同学们大家一起学习是个对我来说很荣幸的事。 제가 이번 기회를 이용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를 하게 된 게 저한테는 상당히 영광스러운 일이고요. 이제 저랑 같이 HSK 4급이 어떻게 공부를 할 건지, 그리고 어떻게 공부를 하면 급수를 딸 수 있는지.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HSK 4급이라는 시험은 듣기, 독해, 쓰기가 각각 어떤 문제로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오리엔테이션 겸으로 이 4급이라는 시험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그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과 저랑 같이 공부를 하게 되면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책 보이죠? 자, EBS 강승환의 승승장구라고 모의고사 책이 있는데요. 제가 이 책을 집필하고 이 책을 가지고 저랑 같이 4급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강 수업은 오프라인 수업에서 얻을 수 있는 장점이 고 단점이 있지만 저는 수업을 할 때 최대한 제가 오프라인에서 수업하는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수업을 하고 싶어서 직접 교재를 선정해서 교재를 가지고 문제를 풉니다. 그래야 남는 게 있죠. 저는 오프라인에서 수업을 강의한 지가 이제 18년이 됐고요. 4급과 5급과 6급을 전부 다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인강에서 이제 4급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만나 뵙게 되겠는데요. 그렇다면 HSK 4급은 어떤 영역으로, 그 다음에 어떤 문제로 구성되어 있는지 간략하게 좀 길잡이 역할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급 문제는요. 자, HSK 4급은 자, 심플하죠. 듣기, 독해, 쓰기 이렇게 3영역으로 남아있는데 듣기는 모두 여러분들한테 45문제를 주고, 자, 독해는 모두 40문제를 줍니다. 그리고 쓰기는 15문항이 돼요. 각각 시간은 요 정도 소요가 되는데 영역당 점수는 모두 100점이고 총합이 300이죠. 자, 총합이 300인데 여러분들께서 이제 합격을 하려면은 180점을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HSK는 과락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총점이 180만 넘으면 됩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달려 듣기, 독기, 쓰기에서 자기가 약한 부분이 있더라도 좀 강세 종목에서 점수를 올려서 180만 맞추면 되죠. 자, 그러면 산술적으로 따지면 각 영역당 60점씩 하면 180점이 나올 텐데 사실은 그렇게 60점씩 딱딱 맞아서 나오는 경우는 가장 합리적인 건데 그렇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듣기, 독해, 쓰기를 보실 때 이제 이 HSK를 공부를 하실 때 관건은 뭐냐? 듣기라는 것은 정해진 시간이 딱 있죠. 문제가 나오는 시간이 있고 초가 있을 텐데 그 시간에 맞춰서 듣고 풀면 그리고 마킹을 하면 절로 35분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독해하고 쓰기는, 독해 보세요. 문항이 40문항인데 여러분한테 주는 시간은 40분입니다. 자, 쓰기는 15문항이나 되는데 시간은 저희한테 주는 거는 25분밖에 안 돼요. 그럼 이건 무슨 말이냐? 속도, 스피드를 요구한다 이거죠. HSK 4급의 관건은 5급도 마찬가지고 6급도 그렇지만 관건은 뭡니까? 속도. 그럼 독해에서 속도를 땡기려면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단어를 많이 알아야 된다. 단어를. 그리고 쓰기 있다 가면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단어를 외우실 때 반드시 손으로 쓰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쓰기에서 그 자기가 머릿속에 있는 단어를 쓸 수 있단 말이죠. 자, 근데 40문항을 40분에 푸는데 15문항을 25분에 푸는데 이 시간에는 마킹 시간까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결국은 40문제 40분에 풀 때 문제당 한 문제당 1분씩인데 1분씩 풀어도 시간이 좀 부족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빠른 속도를 요구한단 말이죠. 자, 듣기, 독해, 쓰기 이렇게 영역당 300점이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합격 증서를 보면 각 영역별로 점수가 뜨고 아래 총점이 뜨고 합격 여부가 나오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취업 대비해서 4급, 5급 수강생들 급수를 따려고 하는데 기업에서는 이제는 뭐합니까? 예를 들어서 4급을 180점을 가지고 있는 학생과 230점은 다르죠, 수준이. 그래서 기업에서는 급수 4급 그리고 뒤에다가 뭡니까? 구체적인 점수를 요구하는 것도 이제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 기업에서는 HSK 5급 192점 이상을 요구한다. 이런 식으로 채용 공고가 뜨죠. 그래서 이제 점수가 이제 우리에게 뭡니까? 더 중요하게 다가오는 거고 무조건 급수만 따는 게 아니고 점수를 올릴수록 더 유리하겠죠. 자, 그러면 듣기는 모두 35분이고 45문항이 되어 있죠. 자, 듣기는 모두 1, 2, 3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일부분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여러분 위에 보시면 예시문 보이죠. 자, 그리고 아래 보면 별이 있단 말이죠. 자, 별에 보면 시험에 가시면은 이 듣기 일부분은 모두 10문제인데 자, 이 예시문을 보시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他打算下午去银行
그는 오후에 은행에 갈 예정입니다. 이거죠? 자, 이 예시문을 보고 남자 성우가 위에 있는 이 녹음 지문을 읽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걸 듣고 아래 예시문과 위의 내용이 맞으면 이렇게 V자, 틀리면 X라고 괄호에다가 치면 됩니다. OX 찾는 문제죠. 그러니까 보니까 좀 쉬울 것 같은데 사실은 애매합니다. 우리 낚으려고. 자, OX를 찾는 문제 모두 10문제가 듣기 일부분이에요. 자, 이제 녹음 원본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 우리가 공부할 때는 녹음을 틀어주겠죠? 자, 한번 볼까요? 我想去办个 신용카. 제가 신용카드를 만들려고 하는데 今天下午你有时间吗? 오늘 오후에 시간이 있습니까? 陪我去一趟银行. 나를 데리고 함께 은행 한번 갈 수 있어요? 라고 했죠? 자, 그럼 여기서 키워드가 뭐가 되겠습니까? 뭐 신용카드 만든다? 뭐 너 시간이 있냐? 특히 여기서 빤거 신용카. 신용카드를 만든다라는 표현. 저기가 이제 답이 되겠죠? 그래서 그는 오후에 은행에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답은 뭐가 됩니까? 맞는 문장이 되죠. 자, 이렇게 듣기 일부분은 모두 10문제가 되어 있고 옳고 그름을 찾는 문제가 되죠. 맞고 틀리는 걸 찾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듣기 일부분 10문제를 이렇게 들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10문제를 풀면 듣기 2부분으로 넘어가요. 자, 듣기 2부분은 11번부터 25번까지 되어 있는데 이제 남자 여자 또는 뭐 여자 남자가 A, B가 둘이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질문을 줍니다. 자, 일단 대화 한번 봐볼까요? A, 여자. 该加油了去机场的路上有加油站吗? 자요는 화이팅이란 뜻이지만 원래는 기름을 넣다라는 뜻이죠. 제가 차를 끌고 주유소에 가가지고 주유소 일하고 있는 알바생한테 문 쭉 내리고 자요 그러면 그게 화이팅이에요? 기름 넣어달라는 뜻이지. 그러니까 까이 뭐뭐러가 마땅히 뭐뭐 해야 된다니까. 좀 오늘은 수업하는 게 아니니까. 자, 기름 내야 되는데 공항에 가는 길에 저 자요잔 주유소가 있을까? 라고 했더니 B가 여, 니 방심바 있지 걱정 마 라고 했어요. 이렇게 둘이 이야기를 나누고 질문이 뜹니다. 男的主要是什么意思? 남자의 주요 뜻은 무엇이냐? 라고 묻죠. 그러면 남자의 뜻은 무엇이냐? 라고 물어보면 A, B, C, D 제시어를 보면 A는 공항에 갑니다. B는 이제 곧 도착하려고 합니다. C, 기름은 가득 찼습니다. D, 주유소가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답은 뭐가 됩니까? D를 체크하면 되겠죠. 이렇게 11번부터 25번까지는 한 줄짜리 대화로 A, B가 대화를 나누고 질문이 딱 뜨죠. 그래서 이 듣기를 풀 때 관건은 뭐냐? 제시어를 미리 보고 있으면 어떤 상황이 나올 건지 이게 상태를 묻는 건지 아니면 어투를 묻는 건지 장소를 묻는 건지 직업을 묻는 건지 관시, 관계를 묻는 건지를 알 수 있죠. 듣기의 답은 제시어의 답이 답을 알 수 있는 힌트가 있다. 그래서 제시어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까 우리가 1번부터 10번까지 10문제는 뭐합니까? OX 찾는 거고 자, 듣기 2부분은 이렇게 대화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면 26번부터 듣기 3부분인데 자, 보시면 대화문이 아까 이 부분에서는 그냥 한 줄짜리였죠. 여기는 이제 4구나 5구로 이렇게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같은 패턴으로 이렇게 쭉 들으시고 질문 나오면 그 질문에 해당되는 답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이 부분하고 문항은 똑같아요. 문제 유형은. 그런데 이렇게 문제를 푸시는데 듣기 3부분은 다시 2개로 나눠지는데 자, 26번부터 35번까지는 여기 나와 있는 패턴대로 이렇게 A, B 대화를 나누다가 36번부터는 36, 37, 38, 39 이렇게 가서 마지막으로 44, 45 이렇게 두 문제가 한 박스고 이제 36번부터는 듣기가 서술문이 시작돼요. 서술문이라는 건 무엇이냐? 남자나 여자 성우가 혼자 뭐라고 연락이 떠듭니다. 그럼 뭐라고 막 떠들으면 그걸 듣고 이렇게 36, 37번 두 문제씩 맞춰주는 거예요. 자, 서술문. 따라서 4급 듣기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부분은 바로 이쪽 부분인데 그럼 예를 들면 어떻게 하느냐? 뭐 가령 예를 들어서 网络给我们生活带来很多方便所以许多人通过网络得到信息但是过度使用网络给我们的生活有很多坏处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인터넷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아주 편리함을 가지고 오고 많은 사람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얻지만 과도하게 인터넷을 사용하면 우리에게 해로운 점이 있다 뭐 이런 류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혼자 딱 이야기하고 요걸 들으시고 36번, 37번 두 문제를 찾는 겁니다. 벌써 후덜덜하죠. 그래서 듣기 4급에서 좀 가장 난이도가 높은 부분은 저 3부분의 뒤에 서술문 구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부분에서 OX를 찾고 2부분에서 한 줄짜리 대화를 찾고 3부분에서 좀 긴 거를 듣다가 서술문으로 확 넘어가서 45문제를 풀고 그리고 마킹 시간을 주면 그때 5분 안에 마킹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총점은 100점이 되죠. 자, 듣기는 이렇게 푸시고요. 실제 시험장 가시면은 듣기를 가장 먼저 듣고 그리고 바로 감독관의 통제하에 독해로 넘어갑니다. 자, 독해를 보시면은
독해 일부분입니다. 자, 독해 일부분은 모두 10문제인데 46번부터 56번까지 되어 있어요. 그런데 46번부터 50번까지는 지금 보시면 제시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보이죠? 이 6개의 제시어를 아래 나와 있는 괄호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자, 저걸 집어넣으려면 앞뒤를 독해를 하고 이게 무슨 뜻인지를 파악하고 여기에 맞는 단어를 집어넣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他每天都什么走路上下班，所以身体一直很不错. 그녀는 매일매일 걸어서 출퇴근을 이거 해왔습니다. 그래서 건강이 좋습니다. 라고 해서 坚持라고 한자 읽으시면 견지죠. 견지라는 것은 어떤 동사를 계속 해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녀는 매일매일 걸어서 출퇴근해오는 것을 고수해왔습니다. 그래서 건강이 좋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해서 모두 5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이 5문제를 아래에서 지금 예시문의 답을 빼고 그리고 A, B, C, E, F를 5개를 찾아주면 됩니다. 자, 근데 독해 일부분이 이렇게 10문제인데 이거는 지금 46번부터 50번까지는 이렇게 한 줄로 나와 있고요. 똑같은 일부분인데 51번부터 55번을 보시면 마찬가지로 다른 예시문을 주고 이제는 A, B가 대화로 갑니다. A, B가 대화로 가죠. 자, A 볼까요? 오늘 진짜 춥다. 아마도 白天最高温度 낮의 최고 온도가 겨우 2도야. 그랬더니 B가 刚才电视里说明天更冷. 방금 TV에서 그러던데 내일은 더 춥대. 자, 어때요? 대화문으로 되어 있죠? 아까 앞에 5개는 한 줄, 그리고 대화문으로 되어 있는 거 다시 5문제. 이렇게 해서 듣기 일부분은 모두 10문제가 됩니다. 자, 이렇게 듣기 일부분의 10문제를 다 풀면 듣기 2부분으로 넘어갈 텐데, 자, 듣기 2부분도 마찬가지로 10문제예요. 자, 보시면 A, B, C가 있죠? 이거 밑줄에다 뭐 하라는 겁니까? 예, 요거 읽고 중국어 어순에맞게 내려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보려면은 A, B, C가 무슨 뜻인지를 독해를 해야지 순서를 배열할 수 있겠죠? 봐봅시다. A. 可是今天起晚了. 그런데 오늘 나 늦게 일어났습니다. B. 平时我骑自行车上下班. 평상시에 나는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합니다. C. 所以就打车来公司. 打车. 예. 원래는 우리가 택시를 타는 거를 다 추루치천데 줄여서 다쳐라 그러죠. 물론 좀 더 공부 더 하면 택시를 다디라고 택시 잡아 탄다는 단어가 있는데, 자,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어떻게 상황별로 가야 되겠습니까? 물론 이제 제가 나중에 인강 수업으로 본 궤도로 들어가면 앞 글자 봐가지고 거시, 수어이가 있으니까 앞에 올 수 없고 B가 오겠죠? 자, 그러면 제일 먼저 뭐가 오겠습니까? 평상시에, 그렇죠? 나는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하는데, 그런데 A, 오늘 내가 늦잠을 잤어. 그래서 부득이하게 뭐합니까? 택시를 타고 회사에 왔습니다. 이렇게 B, A, C로 순서를 잡죠. 저렇게 10문제를 풀면 독해 2부분이 끝이 납니다. 자, 독해는 1, 2, 3부분, 3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1부분에서 괄호에 집어넣는 걸 찾고 2부분에서 이렇게 A, B, C를 찾으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10문제를 푸시고 독해 3부분으로 넘어가면 66번부터 85번까지 문제인데 이렇게 독해 지문을 주고, 자, 여기 별 보이죠? HSK는 별이 질문이에요. 자, 이 질문에 맞게 답을 찾으면 되죠. 얼른 봐봅시다. 예를 봅시다. 她很活泼. 그녀는 아주 活泼 활발합니다. 说话很有趣. 말하는 것도 有趣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늘 给我们带来快乐. 우리에게 뭘 가지고 옵니까? 쾌락, 즐거움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좋아합니다. 和她在一起. 그녀와 함께 있는 걸 좋아합니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거를 독해를 하시고 질문에 보면 그녀는 어떤 사람이냐? 라고 물었어요. 그러면 A 보시면 요모라고 유머스럽다 보이죠? 위에서 보시면 말을 할 때 재미가 있다 했기 때문에 답은 A가 되죠. 저기 B에 보면 마후가 있는데 그녀는 말호랑이다. 이거는 독해 망하는 겁니다. 제가 나중에 처음에 말하겠지만 마후는 덤벙대다는 뜻이에요. 마마후를 줄임말인데요. 그 다음에 C는 뭐합니까? 찌아와오라고 뭐 거만하다. 그 다음에 D는 하이시오, 부끄러움을 느낀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련 지문에 따라서 문제를 쫙 풀어주시면은 독해 3부분이 85번까지 쭉 문제가 완성이 되죠. 그래서 독해 1, 2, 3부분, 3부분 문제 도합 합쳐서 40문제인데 우리한테 주는 시간은 40분이니까 시간이 후덜덜. 엄청나게 시간에 뭡니까? 어떤 그 압박을 느낀다. 결국은 뭐합니까? 단어를 많이 하는 학생이 고득점을 얻게 돼 있다. 듣기, 독해, 쓰기에서 독해를 잘하는 학생들의 공통점은 듣기하고 쓰기도 잘한다. 그건 무엇이냐? 단어를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렇게 독해를 다 푸시고 이제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는 쓰기가 있죠. 자, 쓰기는 1, 2부분으로 나뉘는데요. 자, 쓰기 1부분은 86번부터 95번까지 모두 10문제입니다. 자, 10문제인데 이 쓰기는 문제의 배점이 커요.
요거 10문제인데 이거 문항당 5점씩 해서 여기가 50점이 됩니다. 그러면 쓰기 이 부분은 당연히 50점이 되겠죠. 합쳐 100점인데 자, 예시를 보면 이렇게 단어를 우리에게 5개를 줘요. 자, 나주어치아오 그 다리가 나왔고 800년 역사 요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단어를 놓고 아래다가 중국어 어순에 맞게 그대로 내려 쓰시면 돼요. 시험장 가서 저거를 이렇게 샤프로 내려서 그대로 답안지에다 옮겨 쓰면 됩니다. 보면 쉽죠? 근데 이제 실제로 가면은 저기에 어법이 들어가죠. 쓰기 일부분 배열 문제는 어법 시험인데 예를 들어서 바자라든지 빼이자라든지 비교문이라든지 전용문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는데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쓰기 일부분의 공략 포인트는 뭐냐? 어법을 알면 뭐합니까? 단어를 모르면 망하죠. 제가 늘 강조하는 단어. 결국은 단어를 알아야지 뭐합니까? 배열이 편해진다. 말이 어법이지 사실은 단어다. 그럼 이거를 어순대로 내려면 나주어차오 그 다리는 요 가지고 있습니다. 더자가 있으니까 더 뒤에 붙일 수 있는 거 명사밖에 더 있어요? 그래서 나주어차오 요 빠바이니엔더 리시러라고 하면 그 다리는 8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문장을 완성하시고 뒤에 반드시 마침표를 딱 넣어줍니다. 이렇게 쓰면 5점을 먹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쓰기 일부분은 이렇게 10문제를 푸시고요. 이렇게 10문제를 푸시고 이제 쓰기 2부분으로 넘어가면 자, 쓰기 2부분은 96번부터 100번까지 5문항인데 여기가 이제 우리 학생분들께서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인데 자, 보시면 그림이 있죠. 그림이 있고 단어를 하나 줍니다. 여기 있는 단어는 다들 아시겠지만 이렇게 있죠. 이렇게 슈아이가 무슨 말입니까? 잘생겼다는 뜻 아닙니까? 지금 강의하고 있는 저와 정반대. 잘생겼다는 말을 슈아이라고 하죠. 그럼 여러분 이건 뭐 하는 거냐? 이 그림에 맞게 이 단어를 써서 한 번만 써가지고 한 줄짜리 간략한 문장을 쓰는 거예요. 이 그림의 내용을 위반하시면 안 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 그림 보시면 남자애가 왼손으로 꽃 한 송이를 집어들고 있는데 매우 잘생겼다. 이런 걸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요구하지 않아도 그거 쓰기도 어렵죠. 그래서 여기는 이 슈아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가령 예를 들면 뭐 쉽게 쓰면 내 남자친구는 잘생겼어요. 와 남펑여 헌 슈아이 뭐 이렇게 쓰시던가 이건 아주 가장 기본이죠. 또 뭐 기타 뭐 그는 보기에 아주 잘생겨 보입니다. 그러면 타 칸상취 헌 슈아이 보기에 잘생겼습니다. 이렇게 쓰셔도 되고 아니면 뭐 좀 더 고득점을 받으려면 타 뭐 이런 걸 이용하죠. 뭐 요거 하기도 하고 요거 하기도 하다. 비 이렇게 해서 성격도 좋고 외모도 잘생겼습니다라고 하려면 타 싱거 요하오 생김새 장더 요슈아이 뭐 이런 식으로 문장을 점점 늘려나가 가지고 한 문장을 쓰면 되죠. 어떻게 공부하냐고요? 저랑 인강 수업하시면은 제가 거기에서 쓰기 이 부분을 어떻게 공부하는지 관련 초보 단계부터 싹 어려운 문항까지 뽑아내는 걸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5문제인데요. 이 5문제는 문항당 10점이라 이게 50점. 그래서 아까 쓰기 일부분에 50점, 요거 50점 합쳐서 100점. 그러면 이 문제는 한 줄을 쓰면 10점을 다 주느냐? 아니죠. 채점자의 주관에 따라서 좋은 단어나 고급 어휘나 아니면 어법들, 바자나 빼이자 이런 난이도가 높은 걸 쓰면 점수를 그만큼 많이 얻을 것이고 한자를 틀리거나 어법이 틀리거나 그림의 내용과 전혀 동떨어진 문장을 쓰면 감점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15문제에서 50점에서 10점. 그래서 듣기, 독해, 쓰기 이렇게 3영역이 다 완성이 되는데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특히 이 쓰기 이 부분은 이런 문장을 쓰시려면은 뭘 해야 되겠습니까? 단어를 직접 한자를 쓸 수 있어야 돼요. 가령 예를 들면은 그림에서 케이크 나왔는데 여러분 지금 솔직히 말해보세요. 케이크 쓸 수 있어요? 딴가오를? 한자로 쓸 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좀 더 쉬운 걸로 합시다. 자, 모자를 쓰다라고 할 때 따이마우트 쓸 수 있습니까? 그것도 안 됩니까? 그렇다면은 계란 써보세요. 찌단. 저 사람은 어떻게 우리가 모르는 단어만 계속 던지냐 이거죠? 제가 공부를 해봤으니까 알죠? 그럼 신발 나옵니까? 신발? 시에? 네. 가장 쉬운 걸 할까요? 성적 써보세요. 정지. 찌라는 글자가 쓰기가 은근히 까다로울 텐데요.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부를 하실 때 이제 회화하고 시험 과목은 다른 거이기 때문에 시험에서는 단어를 외우실 때 반드시 오른쪽, 왼쪽 팔목이 아프게 직접 쓰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부분을 공략할 수 있고 여기서 기초를 잡아야지 5급에 넘어가서 원고지에다가 80자 내용의 긴 작문을 쓸 수 있겠죠. 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인강 수업 들어가면 여러분들과 차분히 천천히 많은 문제를 풀어보면서 공략 포인트를 알려드릴 테니까 자, 4급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구나 라고 오늘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힘내시고요. 저랑 기회가 되면 같이 공부하셔가지고 최단 시간 내에
4급 급수 취득하도록 제가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4급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한번 설명 들어보셨죠? 자, 힘내시고 결심하셨으면 바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谢谢，再见。